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사실 그냥 지나갈게요. 이것도 얘기하자면 한 시간 걸려서 예.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건 제가 한번 관계도를 만들어 본 거예요. 도대체 네. 축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인자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만나고 어떤 업체들이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도대체 음, 축제라고 하는 이벤트는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 콘텐츠 혹은 다른 이벤트와 다르다고 평가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음. 자, 누가, 노러브 씨? 네. 엄청 시끄러운 데 계시는군요. 아, 예. 그래도 카페에 있어가지고 많이 아, 네. 시끄러웠어요. 네. 혹시 축제는 생각하시기에 축제는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조용한데? 쪽팔린다고 나가지만 마. 다른 사람한테 질문할게. 왕루이린 씨, 괜찮으신가요? 네, 혹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축제라는 콘텐츠는 다른 이벤트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몰라요. 또 조용한데? 아, 네. 아니,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죠. 음. 저도 몰라요. 네. 아까 춘천분, 여기 이제 잘려서 이름이 안 나오는데. 네,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반 이벤트랑 다른 점은 결국 커뮤니티 구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결국 축제에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 재즈를 좋아해서 가평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평 국민이기 때문에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결국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축제에는 좀 더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물론 이벤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좀 시간이랑 공간적인 어떤 한계를 좀 뭐랄까 한정을 두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활동시키게 하고 경험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를 만드는 게 좀 일반적인 이벤트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과 공간적으로 한정을 두는 그 공간이 주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우선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평과 춘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이런 지방 도시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평의 자라섬 같은 경우도 사실 아무것도 없던 지금의 춘천의 중도와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태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공간을 재즈라는 콘텐츠를 넣게 되면서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좀 편하게 만드는 어떤 쉼터라든지 혹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버스킹의 공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녹아드는 그런 게 아닌가. 축제가 바꾸는 공간이랄까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비슷한 질문을 꽤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답 중에 제일 좋은 답인 것 같아요. 라고 언제나 수업에 한 명씩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그런 상업적인 이벤트나 이런 컨벤션이나 이런 행사들을 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 만나실 텐데 저도 사실은 이제 뭐 큰 줄기를 보면 사실은 아버진 같은 거죠. 예, 아버진 같은데 이제 축제가 나왔고 컨벤션이 나왔고 이벤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보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컨벤션 어떤 최고의 도시는 라스베가스고 음, 저는 기본적으로 라스베가스가 누구든지 저한테 여행지를 추천하는데 먼저 라스베가스를 추천하거든요. 음, 저는 한 6번쯤 갔어요, 라스베가스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가셨네. 네네. 네. 이제 라스베가스의 모든 것 강의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전 매년 여행을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랑스러워 말씀드리지만 전 12월 13일부터 또 40일간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오, 네, 정말요? 네네. 오, 그래서 여러분들 막차 타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네. 제가 한 5년쯤 전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디즈니 월드를 갔다 왔어요. 플로리다에. 네. 예. 플로리다에 갔다 왔는데 디즈니 월드 아시죠? 랜드 말고 맞아요. 올란도에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테마파크 6개가 있는 월드가 있는데 음, 너무 저도 이벤트 업자로서 사실 네.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모든 어, 상업적인 이벤트의 총화거든요, 총화. 그렇죠. 근데 근데 아무도 음, 저항하지 않고 지갑을 여는데 1등. 그렇죠. 맞아요. 소문만 듣고 가봤어요, 제가. 음, 근데 도착하기도 전에 압도당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음, 제가 올란도 공항에 내려서 차를 빌려서 차를 갖고 막 이제 미친 듯이 막 기쁨에 운전하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보라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음, 길과 표지판, 집, 그다음에 모든 길거리에 있는 것들이 보라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음,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판타지 월드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도착하기도 전에 저는 어떻게든지 돈 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음,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제가 축제다워지는 것은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축제가 줄 수 있는 판타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축제의 성패이기도 하고 음, 축배를 축제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축제를 만드는 다양한 관계들은 사무국이나 개최 지역, 아티스트, 스폰서, 미디어, 협력업체, 방문객이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축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음,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무국, 우리 사무국은 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떤 판타지가 있을까요? 저희는 음, 20년 전에 20년 전에는 10년을 하고 싶은 판타지가 있었고 음, 10년 전에는 10년을 더 하고 싶은 판타지가 있었어요. 어, 또 하나는 저희가 판타지 중에 하나 뭐냐면 전국에서 재즈 페스티벌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판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의 재즈 아티스트들이 전세에 나가서 활동하는 판타지가 있었어요. 음, 그런 것들의 중심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있으면 어떨까? 음,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면 사실 우리들에게 축제는 스폰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얼마나 유명한 아티스트가 오는지,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올바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행사를 하면서 행사는 끝났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어요. 음, 칭찬도 받고 행사도 잘 끝났고 돈도 많이 남아서 행사를 음, 잘 결로 짓는데 이것이 왜 나에게 적절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런 이벤트, 그다음에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것은 판타지인 거예요. 음, 목표의 판타지가 있지 않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동력이 없어진다면 그 축제에서 사무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많은 행사들이 한 해하고 없어지고 한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굉장히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네. 큰 과정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만들어가는 회사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 개인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는 내가 뭐 동화전람서 결혼 박람회를 하든 취업 박람회는 상관없어요. 음, 내 음, 목표는 취업과 결혼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가진 사무국, 가진 집행부를 만드는 것이 축제를 축제답게 한다는 거죠. 음, 개최 지역은 어떤 판타지가 있을까요? 개최 지역에서 음, 자라섬의 모든 중학생들이 스케이트를 하면서 다녔으면 이런 판타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음.
대체 지역의 판타지 이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더 많은 돈을 쓰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평하면 재즈, 재즈하면 자라섬, 그럼 자라섬에 놀러 가야지 라고 하는 이 관계만 중요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지역한테 맞춰줘야 될 건 그거예요. 제가 동네 이장 어른을 붙잡고 이장 어른 이번에 저희 죽이는 아티스트 옵니다. 이런 말 들어봤자 이 미친놈이란 말밖에 못 들어요. 근데 이장님한텐 이장님 제가 이번에 읍내 무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읍내로 수백 명이 튀져 나옵니다. 동네 여기 어르신들한테 좀 시끄러워도 좀 양해 좀 해달라고 하시고 식당들한테는 늦게까지 영업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러면 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사무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자가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답은 만들 필요조차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이 그들의 원하는 답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스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서는 우리가 협찬금을 내면 우리가 뭐 후원사가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올해는 돈 좀 벌고 풍족하게 이런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자라섬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그 브랜드가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데 그 판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는 글들, 그 다음에 그 협찬서를 통해서 제공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판타지들이 만들어진다면 스폰서는 그것으로 끝인 거죠. 물론 물리적으로 2만 명이 오는 행사보다 3만 명이 오는 행사가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2만 명보다 3만 명이 오면 욕하는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한국은 칭찬엔 인색하지만 욕하는 데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적게 오고 갔느냐 아니라 얼마나 좋은 피드백을 받느냐 중요. 좋지 않은 피드백을 미리미리 삭제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폰서에게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 스폰서를 얘기할 때 이런 말 농담처럼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표님이 좋아하시니까 됐다. 대표님이 오셨을 때 사람 많이 왔으니까 됐다. 그다음에 대표님이 지나가시는 곳 위주로 현수막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진 판타지는 그건 거예요. 일하는 그쪽 우리에게 어쩌면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그 사람은 이걸 진행했을 때 윗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판타지인 거고, 예, 대표는 자기가 딱 왔을 때 그 순간에 사람들이 내가 협찬 콘텐츠에서 다들 우리 제품을 들고 좋아하고 있구만. 이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출을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연출을 해서라도 그런 판타지를 만드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면 결국 연출해달라고 그 돈을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희 모든 행사 끝나면 하이라이트 영상 만드시잖아요. 네.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면 세상 그렇게 성공한 축제가 없죠. 세상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연출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 더 부각되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스폰서나 밑에 있는 미디어는 그런 판타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챙겨주고 보여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목표, 더 이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축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관계들은 원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전원 가서 골을 넣고 골을 맞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어떤 구조냐면 식당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시켜 먹고 그것이 맛있으면 땡인 사람들이에요. 피자 파스타집이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피자는 너무 잘하고 파스타는 너무 못해요. 그럼 그 집은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면 너무 멋진 집이 되는 거고 파스타를 좋아하는 집에 가면 최악의 식당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이것을 피자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좀 웃으시겠지만 예,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뭐 조금 더 보면 특히 이제 가장 우리에게 주안점이 되는 것은 방문객인데 방문객은 티켓을 구매하면서 사실 한국은 가장 유명한 나라예요. 티켓을 아무리 10,000원짜리 티켓을 사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문객은 어떤 판타지가 있는지, 아티스트는 어떤 판타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 판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행사할 때 어떤 축제에는 A라는 가수를 5천만 원 주고 부르는데 어떤 가수는 A라는 가수가 그냥 와서 노래를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 축제가 주는 판타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는 사람들,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아티스트 일을 하니까, 누구누구 팀이요. 저번에 어디 보니까 가서 단돈 100만 원을 해주셨다는 저희 해주시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판타지가 있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우리가 비슷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노라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걸 해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만들거나 할 때 결국은 컨텐츠가 노를 가질 수 있는 판타지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실은 더 있어요. 이걸 제가 사실은 수업에서 이게 더 피자판을 크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기에 없는 다양한 관계들은 또 누가 있느냐를 계속 적어 나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조금 더 이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오늘은 사실 이 정도에서 드리지만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다양한 관계를 저는 3가지 정도의 큰 축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제를 만드는 다양한 관계들은 이런 관계들이 사실은 3가지 산발이의 큰 축에 있는데 그 축을 단단히 함으로써 이런 관계가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쓸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3가지의 산발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역 그리고 관객, 사실 사람이죠, 사람. 관객은 협력, 스텝이나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밟고 있는 그 컨텐츠의 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재즈 페스티벌을 하니까 재즈 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축제는 사실은 거기에 오는 사람, 관계들, 그 다음에 씬과의 관계, 지역과의 관계가 정확히 이퀄하게 만들어져야 이렇게 지금 있는 관계들이 치우치지 않고 스테이블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요 관점으로 여러분들 주위의 축제를 보시면 저 축제는 이런 것들이 조금 기울어져서 이상하게 보였구나. 저 축제가 자빠진 이유는 어떤 다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상상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축제 망한 축제 한 3개쯤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방송에 녹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제가 하겠습니다. 편집해 드릴게요. 이거는 얘기하세요. 네? 편집해 드릴게.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 과연 관계들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다양한 관계들이 생기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네. 요새 모든 콘텐츠를 평가하는 지표가 뭐죠? 흥행? 성, 성공했네 안 했네. 뭐가 되죠? 팔로워죠. 예, 관객도 아니고 아티스트도 아니고 스텝도 아닌데 팔로워가 제일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양한 관계들은 사실은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 축제의 문화가 발전해감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 있는 데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라섬 초기의 관계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이 안에 각 나라의 문화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각 나라의 문화부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레이블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을 정형화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다양한 컨텐츠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들을 더 넣어서 그 관계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축제 혹은 이벤트 혹은 컨벤션
혹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만드는 관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오늘 강의가 좀 되네요. 네. 네, 계속 진행할게요. 네. 자라섬 페스티벌에 대한 설명은 사실 뭐 그냥 이거 텍스트고 뭐 읽으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자라섬 음. 1회 때 사진이에요. 음. 이때는 물론 들어가는 길도 있었는데 배를 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 가평 군수님이 저희가 욕 진짜 많이 먹었는데 네. 가평 군수님이 가평에 있는 각 실거소별로 뗏목을 하나씩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페스티벌 기간 내내 그 뗏목을 그 실거소에서 운영했어요. 정말요? 뗏목으로 네, 넘어갔어요? 네, 물론 길도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또 뗏목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걸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걸 다 뗏목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네. 네, 뗏목이 있었고요. 이 밑에 보이는 요 공간이 요새의 자라섬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커졌어요. 더 네. 많이 개발이 됐어요. 이거보다는 더. 음. 그래서 실제로 이거 뭐 그렇게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음. 자라섬 페스티벌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 축제의 모든 등급을 다 탈환하고 음. 최고 등급인 대표 축제까지 두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이런 축제 컨텐츠의 서열을 매기는 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네. 줄 수 있는 축제를 다 주고 나니까 더 이상 큰 축제가 생기지 않아서 더 아. 이상 줄 축제가 없어서 모두 졸업한 후에 지금은 잘 안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시면 여기는 요 밑에 보이는 요 사진의 그 공간은 사실은 저희 제일 큰 축제가 아니에요. 제일 큰 축제장은 요거보다 2배 정도 더 큽니다. 예, 요 위에 사진 여기가 제일 큰 거고요. 네네. 밑에 사진은 여기예요, 여기. 요렇게요. 음.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크기죠. 역시 얼마나 연출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아. 예. 음. 아마 남이섬들 와보신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남이섬이랑 자라섬이랑 완전히 붙어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바로 보이는 정도고 남이섬과 자라섬을 왔다 갔다 하는 배도 다닐 정도인데 음. 안타깝게도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이섬은 가평이 아니에요. 음. 강원도입니다. 음. 예, 춘천 소속이에요. 네. 입도만 가평에서 할 뿐 남이섬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세금은 다 강원도로 가요. 음. 그래서 가평이 조금 더 목숨을 걸고 자라섬을 음.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자라섬은 중도, 서도, 남도 세 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요. 음. 각 섬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섬 세 개를 합치면 남이섬보다 더 커요. 근데 이게 음. 안타깝게도 다 찢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음. 쓸모가 없이 돼 있고요. 지금 주요 행사는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축제들이 지금 열리고 있고 특히 가평에 새로운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꽃 축제가 매년 또 1년에 2번씩 열리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 혹시 자라섬을 와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하여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나요? 유튜브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예. 아마 유튜브 그 링크를 다시 공유하셔야 될 아,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네. 이 화면에 심지 않았으면 유튜브로 링크를 공유하셔야 돼요. 아,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